다만 이제 경찰은 이 정밀 분석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 강력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 추가 범행이 없다는 이경의 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살해 도구로 사용했던 이 둔기를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네. 연쇄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 둔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용이하다, 상대를 제압하기에 쓸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둔기는 쉽게 유기하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이기영의 범행은 2건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를 죽이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는 상황. 하나는 우발적이 아닌 금품을 노린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볼 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노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추가 범행 여부도 확인 중인데 이기영의 거주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3명의 유전자는 각각 다른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누구의 유전자인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살해된 여성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고 추가로 희생된 여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했던 사람들 여자 여러 명 기인을 채취해서 맞춰보는 거지. 경찰은 이기영의 주변 여성들과 활동했던 지역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기영과 가깝게 지낸 지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공릉천변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견이 반응을 보인 곳이 있어 주변을 굴착기로 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목부터 소개드리면요. 이 끝내 얼굴 가린 이기영,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전 9시 시간 이 경기 일산 동부서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 최근 모습은 또 어떠한지 또 뭐라고 한마디 얘기라도 있을지가 주목되던 차였는데 현장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범행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외투의 후드 모자를 이제 눌러 쓴 채 이 빠르게 취재진을 지나치는 모습인데요. 이 유족과 피해자에게 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는가 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냐 뭐 이런 내용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공개될지가 좀 특히 맞아요. 관심이었습니다. 이기영이 수사 기간에 이 부모와 가족에게 이 범행을 좀 알리지 말아달라, 이 수차례 당부하는 등 이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계속해서 좀 꺼려오고 있던 차였었는데요. 네. 결국 오늘도 이제 얼굴은 가린 채 이 눈만 조금 보이는 모습으로 이 포토라인에 선 거죠. 이 앞서 경찰이 배포했었던 이기영의 사진, 그러니까 신상 공개 결정과 함께 공개됐던 사진이 이 최근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이 네. 실효성 논란도 일던 차였었습니다. 네. 이 관련 논란이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도 보이는데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은 또 이번 말고도 앞서서도 좀 이렇게 참고할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이 바로 2019년 이 전 남편 살해, 이 고유정 사건에서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카메라 앞에 선 고유정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 장발을 길게 늘어뜨려서 네. 이른바 커튼머리라고 이제 그때도 칭하면서 실제 모습을 아예 감추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 이 달려들어서 뭐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 역시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영상으로 직접 보셨습니다만 본인이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여기에 앞머리 내리고 이러면은 아무리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합니다라고 결정을 해도 얼굴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신상 공개나 얼굴 공개, 실명 공개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네. 뭐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차원의 아니죠.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종류의 더 강력 범죄의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저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찰이 관리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해서 또 추가 그 제보도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추가 범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이 뭐냐면 저렇게 자기가 얼굴을 가려버리면 이 분노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임의로 사진을 찾아가지고 임의로 이거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네. 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러다가 만약에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좀 공식적으로 저런 거는 제대로 이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그 목적을 가진 법안들이 개정안들이 오. 많이 좀 발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안규백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머그샷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체포가 된 직후에 네. 바로 얼굴을 여러 각도로 촬영을 필요합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머그컵이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머그샷이. 있게 돼 있는 네. 머그샷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있다고 하면 이 논의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제2, 제3의 이기영이 나오기 전에 법이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짚어볼 부분이 이기영이 오늘 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기자들이 혹시 추가 피해자 있습니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지금 이기영이 묵었던 그 집 소파, 벽 등등에 혈흔이 한두 개가 아니다. 대체 이건 누구의 피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거 아니냐 싶었었는데 강재묵 기자, 예. 이 국과수에서 DNA 조사한다고 했는데 결과 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과수가 밝히기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DNA가 나온 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기영의 집에서 확보된 이 혈흔과 또 이 머리카락 등 통해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이미 알려졌듯이 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혈흔은 이 피해자들, 즉 이 살해당한 택시 기사와 전 동거녀의 혈흔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네. 이 여성 DNA 중 나머지 둘이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네. 지금 문제겠죠. 혹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 임국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기영의 자택을 드나든 여성은 총 7명입니다. 즉 피해 여성을 포함해 이기영의 모친과 네. 이 청소 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 살해된 여자친구 외에 나머지 7명, 6명은 다행히 경찰 조사 결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이들 대상과 이 집안에서 검출된 이 DNA를 이제 대조하는 작업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경찰은 이 정밀 분석 결과 현재까지 추가적 강력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이 추가 범행이 없다는 이기영의 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살해 도구로 사용했던 이 둔기를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네. 연쇄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설명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듣고 오시죠. 네, 그 집안에 둔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둔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용이하다, 상대를 제압하기에 쓸모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둔기는 쉽게 유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신을 뭐 차후 이제 유기하기 위해서 옷장 안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그 둔기까지 함께 집안에 놔두기는 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둔기가 집안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그 혈흔 나머지 하나 여성 혈흔의 임자는 꼭 그 확인이 돼야 된다 누군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기영의 범행은 분명 패턴이 있었습니다. 또 평소 씀씀이로 봤을 때 금방 돈이 필요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기영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범행을 반복해 왔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범행을 통해 돈을 쉽게 구하는 이기영의 범행을 두고 한 네. 전문가는 비즈니스 사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마치 CEO가 사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기영이 어느 순간부터 이 범죄를 직업으로 삼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기영이 이 앞선 연쇄 살해범들, 이 유영철, 강호순 등 익히 알려진 이 연쇄 살인범들의 유형이 다 섞여 있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다 짬뽕된 타입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을 이어서 내기도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들보다 훨씬 좀 치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왜요? 이제 이기영의 범행을 평가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즉흥적이면서도 뭐 대부분 좀 유흥업소 여성들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했다든지 이 관계 형성 같은 거에 좀 이렇게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형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전 살인범과 좀 다른 특징 등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역대 정말 익히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공개된 살인범들을 다 짬뽕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 이기영의 말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진짜 이유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소를 공릉천변에 뭐 유기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장소를 다시 번복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 천변에 버렸다라고 했는데 네? 어제는 바닥에 묻었다라면서 경찰이 한창 수색을 했던 곳에서 2km 떨어져 있는 다리 인근 지점을 지목했습니다. 이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네. 이 콘크리트 방호벽 옆에 천변이었다 이렇게 어. 위치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기영은 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손가락으로 자신이 시신을 묻은 지점을 안내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황당한 건요. 이기영은 이 경찰의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면서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미 이제 경찰에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객기를 부리고 이제 자기의 능력을 이제 과시하는 그런 좀 허황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은 원래 이기영이 알려준 장소에서 엿새 동안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잖아요. 네. 석탕을 쳤기 때문에 오늘 검찰이 송치되기 직전까지도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라는 눈치인데요. 네, 실제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어제에 이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하의 한파에 땅도 물도 얼어서요. 이 네. 굴착기가 이게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기영의 얼굴이 살짝 보이죠. 지금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차 안에 타서야 지금 마스크를 내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저 모습. 저게 진짜 현재 지금 2023년 1월 4일 이기영의 얼굴입니다. 사실 검찰이 송치되면서 이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이 질문을 할 때 그때 지금 이 얼굴이 드러날까 싶었었는데 저건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이제 오늘 검찰 송치되는 상황도 아니고 경찰차에 들어가서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때 바로 이 마스크를 올리는 모습이 보이죠. 네, 지금 저게 이기영의 얼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시신 유기한 장소 말고 강재묵 기자. 예. 다른 거짓말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유기 장소뿐 아니라 이기영이 주변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좀 황당한 허언들까지도 이제 속속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용은 좀 지인 통해서였습니다. 5년 전 이 씨의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 통해서인데요. 이 당시 이기영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이기영의 결혼식을 참석을 하면서 그 결혼식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인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설명들을 들려줬던 건데 이 때문에 이제 이기영이 이제 당시가 재혼이었던 건가 이런 것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좀 조사에 좀 나섰었거든요. 네. 또 이어 이 지인의 표현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씨에게 전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인이 얘기했던 자녀 역시도 이 본인의 자녀가 아닌 이 씨 친구의 아들로 밝혀지면서 이제 허언으로 보이는 거짓말들이 속속들이 같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네, 네. 가족관계뿐만 아닙니다. 이기영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고 하는데요. 네. 정작 함께 살았던 이 전처는요,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계속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이 들킬까 봐 불안해하는 이 거짓말쟁이, 단순한 거짓말쟁이와는 다르게 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완전히 진실로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거짓말을 한도 끝도 없이 하는 이른바 이 증상 병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진술하는 내용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경찰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네. 이 가해자의 진술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6일 동안 다른 땅을 파고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수사에 우왕좌왕 혼선을 주는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물적 증거라던가 네. 가까운 지인의 진술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기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이 수사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